안녕하십니까. 지팡이 정의서입니다. 이제 12월이 됐습니다. 12월이 되면 무엇보다 장기화 기간은 예산을 해야 됩니다. 이게 뭐 예산이 규칙은 하나인데 2024년 예산, 2025년 예산, 2026년 예산 매년 예산이 바뀌어요. 규칙이 바뀌죠. 규칙은 안 바뀌었어요. 근데 요구사항이 바뀌는 거예요. 그때 요구사항들이. 그러니까 참 힘듭니다. 예산하기가. 그리고 무엇보다 어때요?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어야 되는데 이게 일이 돼버렸어요. 공수, 즉 품도 많이 들어가고 아무튼 예산은 이제 12월이 됐으니까 12월 1일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산은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예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산 시즌이죠. 12월 그러면 꼭 해야 하는 게 예산입니다.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. 장기화 기간 그럼 예산해야 돼. 뭐 국가기관 예산해야 돼. 당연히 예산은 뭐 꼭 필요하죠. 예산 시즌이죠. 12월 26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어서 내야 해. 예산을 보고 시군구 즉 감독자에게 보고를 해야 하죠. 안 하면 어떻게 돼요? 못하면 12월 난 26일까지 못하고 28일까지 했어.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벌칙이 따릅니다. 대단히 힘든 벌칙이죠. 8월 15일까지 6월까지의 1월부터 6월까지의 2026년도 1월부터 6월 것까지의 그 회계 장부를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을 8월 15일까지 별도로 또 보고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힘든 일이죠. 공수가 들어가는 일이죠. 사람 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. 그런 벌칙이 있습니다. 이게 예산에 대한 벌칙이에요. 예산 12월 20일까지 못 냈으니까 지정 취소야. 뭐 이런 건 아니고요. 그런 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재무회계로는 그런 게 없어요. 인건비 지출 비율 꼭 맞춰야 됩니다. 안 맞추면 안 되죠. 근데 아직 내년께 정해지지도 않았죠. 그 다음에 내역을 또 맞춰야 돼요. 이게 이제 요새 점점 심해져요. 상세네요.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? 그리고 그 근거가 뭐야? 공식이 뭐야? 그걸 다 적어야 되는 거야. 기관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뭐 1200만 원이야. 그럼 월 100만 원씩 쓰는데 100만 원씩을 뭐 어떻게 쓸 거야? 이런 것까지 다 적어내래요. 그러니까 예산이 점점 바뀐다고 하는 게 규칙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 규칙의 세부 요구사항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인건비 지출 비율도 이제는 어때요? 근데 이것도 말이 좀 안 되잖아요. 이따 이제 12월 28일쯤 모든 게 정해질 텐데 끝나고 나서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던 것들을 다 예측해서 그려놓는 거야. 그랬다가 만약에 바뀌면 또 바꿔야죠 뭐. 대표님들이 고생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고생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또 바꿔야 돼요. 그리고 내역도 어때요? 없었던 거 요구하는 데가 그렇게 많아졌어요.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요구하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까지도 하라고 해요. 이해가 안 가면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을 점점 이제 힘들어지게 하는 거고,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게 그거예요. 도대체 왜 해야 되지? 하기는 합니다. 이런 거 전문가니까 다 원하는 대로 맞추고 원하는 대로 어때요? 다 해서 내기도 하고 다 합니다. 근데 어때요? 이걸 왜 해야 되지? 라는 의문은 항상 갖고 있어요. 이 점은 감독자분들한테 또는 어때요? 좀 정보에 힘 있는 분들한테 꼭 어때요? 건의드리고 싶은 말인 겁니다.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. 이 말이 좀 하고 싶어요. 자, 예산 순서를 한번 말씀드리면 편성을 하셔야 돼요. 보통 10월쯤 이미 편성이 끝났어야 돼요. 내년도 예산을. 그리고 확정을 하고 어디에? 운영위원회. 각 운영위원회에 기관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표님이 확정을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편성을 이제 끝났잖아요. 11월 달에 다 끝나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. 감독자한테 시군구에. 그러면 승인을 때려줘야 돼. 언제까지? 12월 26일까지 보고. 그 다음에 적어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해줘야지. 그래야지 1월 1일부터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잖아. 근데 사실은 어때요? 상반기 훌쩍 지나서 승인되는 데가 헐 많죠? 자,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순서인데 이 순서가 지켜지지도 않는데 사실 이 뒤는 승인 이유는 지켜지지가 않아요. 근데 앞에 보고까지는 철저하게 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벌칙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잘해도
이 예산을요, 잘해도, 아무리 잘 짜도 그대로 되는 예는 없습니다. 예. 그냥 형식이니까. 또, 못해도 어때요? 또 뭘 문제도 없어. 예. 그러니까, 이게 잘해도 못해도 그만인 거예요, 이게. 결과는 다 같습니다. 예상과는 무관하게 장기화 기간의 현실은 현실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. 근데 왜 해야 되지?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, 여기서. 예. 예상과는 전혀 무관하게 장기화 기간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. 예. 그러니까 예산을 짰다고 해서 예산대로 하는 게 아니라, 예, 장기화 기간 운영을 하는 대로 예산을 맞추는 거야. 계속 갔다가. 그래서, 예, 기성복이 없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. 예. 자, 예산, 결산, 추경, 이건 다 전부 다 형식입니다. 예. 그리고 이 너무 형식에만 이게 매몰돼가지고 다른 건 보지도 않아요.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도 형식에 있으니까 해,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.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, 이거. 너무너무 형식에만 매몰돼 있다. 이게 좀 유두리가 있고 융통성이 있고 현실을 좀 감안을 해야지. 도대체 그리고 그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. 감독을 하기 위한 감독, 예. 트집 잡기 위한 트집,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거기에 이제 지금은 이제 액세서리까지 붙었어요. 예.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형식을 갖다가 확인하려면 예산 지출, 뭐 상세력 이런 것들까지 어때요? 죄 봐야 되거든. 보기 쉽거든. 말하기 쉽고.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어때요? 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야. 그 왜? 도대체 왜? 이제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기함을 숨이 막히는 거예요. 예. 이 형식적인 일에 더더욱 나아가서 어때? 더 이런 액세서리까지 막 어때? 치장하라고 하는 거야. 이건 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. 일반적인 기관 운영과는 전혀 무관합니다. 예, 예산, 추경, 결산, 장당, 제 소리 장을 지집니다.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. 돈 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르신을 케어를 하고 하는 거잖아. 어르신이 죽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담보할 수는 없잖아. 어르신이 만약에 돌아가셨어. 그럼 그거 예산에서 다시 추경해요? 매일 그게 반복되는 데가 여긴데? 그리고 어르신이 뭐 다른 데 가셨으면, 또 어르신이 더 들어왔으면, 나갔으면, 그래, 요양원은 정원이 있어, 주간보험 정원이 있어, 방문요양은 정원 없잖아. 매일매일 바뀌잖아. 이번에 배상책임보험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 편하게 만들어놨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어때요? 그걸 가지고 또 계속 얘기가 돼가지고 또 말이 나오고 뭐하고 또 단속하고.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. 예. 제가 조금은 이제 여기 좀 그랬습니다. 어쨌든 일반적인 기관 운영과는 전혀 무관하게 돌아가는 것이 예산, 결산, 추경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. 시간 낭비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예. 저희도 이거를 좀 이렇게 힘이 있거나 또는 또 감독하시는 분들께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. 내용을 좀 승인해달라. 내용을. 겉을 보지 말고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를, 현실적인 여건을 좀 감안해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한테 어때요? 이건 좀 아니지 않냐? 이런 얘기가 들렸으면 정말 좋겠어요. 다 형식이야, 다 형식. 예. 도대체 그걸 왜 꼭 이 질문을 달고 살아요? 예. 실제 내용은 보지도 않아. 예. 현실적인 여건도 무시되는 것 둘째치고 실제적인 내용도 아예 보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. 그냥 올리면, 규칙에 맞게 올리면 자동으로 좀 승인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거 없잖아요. 인건비 지출 비율 맞고 뭐 대충 내역이 있으면 그래 그러고 해야지.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물론 이제 대다수 감독자님들은 자동 이렇게 승인을 다 해드립니다. 근데 일부는 바쁘시니까 보지도 못하고 또 일부는 엉뚱한 거 가지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,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케어가 장기화한 기간은요, 제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케어가 목적이에요. 케어가 내용을 본다면 어르신에 대한 질문은 한 번쯤 해줘야지. 그렇지 않을까요? 야, 이 예산을 이렇게 올렸으니까 예산 보면서 어르신 어떻게 케어가, 여기 어르신 들어온 비용이 뭐예요? 이런 식의 질문이라든가, 어르신에 대한 복지는 뭐 없어요? 라든가. 그럼 현실을 조금은 좀 알게 되잖아요. 정말 여기는 어때? 인건비 따먹는 거구나. 뭐 이런 식으로도 알게 되잖아요. 네. 어르신에 대한 질문은 한 번도 안 해. 선생님들 얘기도 어때요? 한 번도 안 해. 인건비 지출 비율 딱딱 맞춰준다고 선생님들 처우가 높아져요? 어차피 최저임금인데.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아니라는 거예요. 이런 거는.
이런 내용, 케어가 목적이면 장기화 기간의 본연의 목적은 케어잖아요. 그럼 그 케어가 잘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됐는지 어르신이나 선생님에 대한 질문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.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토론을 좀 하던가. 그래야 문제점을 알죠. 왜 형식 가지고 현실적인 여건은 다 무시가 되고 이런지가 이제 오늘은 좀 이상하게 제가 좀 그러네요. 아무튼 그래야 어르신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발전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결산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. 결산을 예산과 왜 이렇게 틀려?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안 맞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결산을 가지고 결산의 결과값 그 내용을 가지고 어때요? 이 어르신과 선생님에 대한 내용. 아유 작년에는 뭐 50명이셨는데 올해는 열심히 하셔서 어때요? 그래도 어때요? 70명으로 늘으셨네요. 아유 축하드립니다. 아유 작년에 어때요? 이제 50명이셨는데 올해 30명으로 20명 줄었네요. 아유 괜찮으세요? 운영이 가능하세요? 이런 식의 좀 감독자가 질문을 던지면 얼마나 좋을까요? 네. 그러면 물론 이제 그만큼 또 바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게 정답 아닐까요?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지도 점검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. 네. 뭐 저기 지도 점검도 9월에 오면 8월 거까지 막 6월 거까지 부랴부랴 그럴 필요가 뭐 있나요? 작년에 한 거 보면 되지. 예. 그잖아요? 예, 작년에 한 게 지금 정답이지. 올 6월 거까지 한 것도 어때요? 어차피 또 바뀔 거잖아. 예.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. 현지조사도 여기에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. 예. 지도점검 현지조사가 다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가지고 정말 또 기관을 걱정해주는 차원에서 또 어르신 케어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이 케어가 목적인 거가 달성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때요? 좀 그런 거에 대한 내용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좀 이제 이게 이제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아 이거 좀 시간 낭비 돈 낭비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평상시에 하고 있었나 봐요. 예, 가능한 한 좀 내용적으로 예, 장기화 기간도 이제 발전할 때가 됐고 그렇게 발전을 해야만 예. 좀 이렇게 노인 장기화 보험료도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 거고 또 감독자 분들도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